돌고래는 음성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대체 LLM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요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운드 스트림 토크나이저라는 거를 쓴다. 이게 이제 4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젠마 베이스로 된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못 알아듣겠지만 숫자로 다 표현이 되는 거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구글에서 돌고래가 내는 소리를 해독을 할 수 있는 AI를 내놓았습니다. 이름도 귀엽죠? 돌핀 젠마라는 이름으로 방금 나왔는데, 사실 이 소리를 해석하는 AI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음악도 많이 생성해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리서치 관련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들도 있는데, 구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도 먼저 제시를 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TPU라고 하는 AI 칩도 잘 만들어 온 게 아닌가 해서 이 내용 잠깐 살펴보면서, 구글이 요즘 핫하잖아요. AI 진짜 막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릴리즈된 건데 돌핀 젠마, 어떻게 구글 AI가 뭘 돕냐, 돌핀의 커뮤니케이션을 디코드하는 거, 해독을 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돌핀 젠마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그 젠마 모델 있잖아요, 소형 모델, 그것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돌핀이 커뮤니케이트 하는지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얘기한 거를 아무래도 바라건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돌핀을 연구를 해왔던 과학자들의 모습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이들이 내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은 저런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는데, 저 안에 보시면 구글 픽셀 9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젠마를 사용한다는 거죠. 돌핀 젠마를.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 물속의 이 페이딩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물속에 있는 간섭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음파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당연히 이 모바일 통신이 잘 안 되겠죠. 그 말은 뭐다? 통신이 안 되는 환경에서 구동될 수 있는 AI가 있어야 되고, 젠마같이 조그만 소형 LLM 모델을 가지고 적용해서 온디바이스 AI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AI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돌핀 젠마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구글 발표를 보면은 조지아 공대랑 연구를 같이 하면서 동시에 와일드 돌핀 프로젝트, 야생 돌고래 프로젝트죠. WDP라는 여기가 협력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WDP가 1985년부터, 그러니까 벌써 40년 됐거든요. 이 바하마라는 해역에서 이 얘네들입니다. 아틀란틱 스파티드 돌핀즈, 그러니까 대서양 점박이 돌고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대서양에 있는 점박이 돌고래들, 이런 애들을 데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해온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뭐 리서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멤버십, 파티시페이트, 뭐 굉장히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 왔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이트가 지금 계속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 지금 끊겨요. 이 구글 발표 이후에 여기에 갑자기 접속을 많이 하니까, 평소에 이게 서버에 엄청나게 접속을 잘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끊기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연구를 수십 년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왔다고 해요. 수중 비디오뿐만 아니라 오디오 녹음 자료 같은 것들. 그래서 이 들려드릴 만한 소리가 있는데 제가 구해왔어요. 먼저 지금 들려드리는 이 소리, 뭐 띠깅띠깅 소리 나죠? 약간 패터닝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AI가 분석하기가 좋다라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 소리 같은 경우는 브레이 소리라고 해서 이 스파티드 돌고래가 병코 돌고래라고 다른 돌고래와 상호작용할 때 쓰이는 반복적인 음향 신호라고 해요. 또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들, 뭔가 꽉꽉꽉 하면서 소리가 여러 가지 나는데, 이게 인간이 분류하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이런 음성들을. 근데 이게 AI 도움을 받으면은 상당히 분류하기도 쉽고 분석하기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또 애기 돌고래와 엄마가 이렇게 소통하는 거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게 뭔가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음성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고래들이 엄마가 새끼 뭐 찾거나 아니면 새끼가 엄마를 찾거나 엄마 엄마 우리가 이렇게 부르듯이 서로 찾을 때 고유한 휘슬 소리가 있다라고 해요. 시그니처 휘슬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소리라든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한 용도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게 WDP고, 이런 거를 도움을 주고 있는 게 구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핀 젠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십니까? 약 4억 개의 파라미터입니다. 400밀리언 파라미터고, 여기 보이시죠? 픽셀폰에서 바로 돌아갑니다. 이 잠수하시는 분들이 픽셀폰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이렇게 LLM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돌고래는 음성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대체 LLM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이 음성을 어떻게 할까요? 요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 세로축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가로축이 주파수 축이에요. 사실 시간과 주파수 축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잘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보통 이퀄라이저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파수 헤르츠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음을 올리려고 하면은 요 볼륨을 좀 게인을 올리기도 하고 목소리를 또렷하게 하려면은 1K, 2K, 4K 이 부분을 좀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돌고래가 내는 소리를 시간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의 음이 굉장히 크게 들렸냐를 분석하는 용도로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표현된 거를 바로 뭔가 해석할 수 있도록 이러한 패턴들을 보이네?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은 그냥 1차원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에서 어떤 음이 들렸냐라는 거를 분석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인다라는 거죠. 가로가 시간에 따라서 흘러갔는데 세로가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강해졌냐, 그걸 또 색상과 밝기를 통해 갖고 특정 시간과 특정 주파수에서 나는 소리의 색이, 그러니까 진폭 또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를 밝게 낸 부분이 굉장히 좀 특성이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간에 따라서 이런 파형들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 파형들이 섞여 있다라고 분절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프리퀀시 축, 주파 축에서 보면은 요렇게 특정한 주기의 파형이 요렇게 솟아 있습니다. 이 정도 세기로 있습니다. 이런 세계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2차원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게 스펙트로그램으로 이렇게 그려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패턴이 없는 것 같은 것도 어떤 시간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패턴을 읽어낼 수 있는데, 이게 육안으로 보면은 쉽지 않겠지만 AI 통해서 패턴을 인식하기에는 좀 더 수월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랭귀지 베이스로 하느냐, 바로 사운드 토크나이저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챗GPT 같은 혹은 제미나이 같은 그러한 LLM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단어 혹은 단어보다 더 분절한 하나의 단위를 토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토큰이 얼마나 쓰였냐에 따라서 과금을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토큰까지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장을 입력했을 때에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거는 토큰 단위로 분류를 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반대 과정을 디토크나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운드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구글이 사운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오디오, 음성을 토크나이징 하는 논문을 낸 적도 있었어요. 기술이. 벌써 4년 전이네요. 2021년 7월에 사운드 스트림 해가지고 엔드-투-엔드 뉴럴 오디오 코덱이라는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리서치가 이렇게 얘기 나온 건데, 굉장히 창의적인 뉴럴 오디오 코덱을 냈습니다. 신경망을 통해서 코덱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볼 만한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이 사운드 스트림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돌고래가 이제 소리를 내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 미묘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AI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토큰 단위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운드 스트림 토크나이저라고 부르는 거고, 예를 들어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막 직독직해하고 뭐 영어 이제 리딩 해석하고 독해할 때 끊어서 보잖아요. 한 방에 딱 보어서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보겠지.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면 하나하나 단어를 본다거나 아니면 주어수로 나눠서 본다거나 이렇게 토크나이즈를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돌고래 소리도 그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운드 스트림 토크나이저라는 거를 쓴다. 이게 이제 4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젠마 베이스로 된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휘슬로 했을 때는 이런 모양도 나오고, 갑자기 빡 하고 나는 소리들은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토크나이징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컨셉이고, 그렇게 토크나이징을 해서 수많은 데이터가, 방대한 데이터가 쌓인 것들을 해석을 해보면은 뭔가 좀 더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돌고래들이 실제로 심지어 말하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어떤 패턴에 어떤 행동들을 한다, 특정 소리 그룹에 어떤 신뢰성 있는 소리 시퀀스를 자동으로 식별해서 해석할 수 있다. LLM 좋은 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토크나이징을 해서 걔네들끼리 어떤 연관성, 어텐션만 해주었더니 서로 연관 있는 것들이 알아서 사람이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더라. 돌고래라고 뭐가 다르겠냐? 여러분, LLM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번역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예 벡터화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그 디멘전에서 어떤 숫자로 표현되잖아요. 사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서로 연관성에 대해서 어텐션을 주면서 서로 연관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된 그 자체가, 어텐션으로 표현된 그 자체가 마치 컴퓨터가 이걸 이해하는 방식인 거예요. 돌고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못 알아듣겠지만 숫자로 다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특정한 시퀀스가 있다라면은 이걸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 과학자들이 어떤 인공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돌고래 특정 의미를 공유하고 단어를 만들어서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지아 공대와 이 CHAT, 챗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목표는 이런 거예요. 돌고래의 복잡한 자연 언어를 직접 해독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공유된 어휘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실제로 챗 시스템을 이용해갖고 자연적인 돌고래 소리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합성된 휘슬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 합성 휘슬을 돌고래가 좋아하는 특정 물체, 예를 들어 해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관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돌고래들이 이제 이 소리를 모방해가지고 해당 물체를 요구하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픽셀폰을 유지를 한다라는 게, 요게 또 이제 공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픽셀이 MPU를 잘 탑재를 해가지고 젠마를 잘 돌릴 수 있도록 하니까 이것도 오픈 모델로 공개를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 사운드 스트림 토크나이저를 이용해가지고 특정 음향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다라는 게 되겠으니까, 또 한 번 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사실 구글이 AI 서비스로 돈을 못 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글만큼 AI 최강자가 솔직히 있습니까? 저는 요즘 보면 구글 참 무서워요. 지금 접근하는 거 보면은 진짜 무서운데,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서로 다른 분야,
아니라 다른 필드에서도 이렇게 오픈 모델로 지원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그런 접근을 통해서 또 창의적으로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엔지니어들이 공학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미술관도 가서 어떤 미술사도 공부해보고 전쟁사도 공부해보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철학적으로 연구도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피력을 하는 게 결국 학문들이 서로 어텐션 서로 이렇게 엮어지면서 더 많은 창의성을 발현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트랜스포머라는 것도 구글이 발견을 해냈고 그렇게 제안하면서 물론 그 이전에 어텐션이라는 개념도 있었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이렇게 학계에서 계속 친하게 알파폴드 같은 경우도 딥마인드에서 이미 노벨상도 받으면서 학계로 점차 퍼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구글이 지금 이 AI 업계, 이 과학 필드에서 사이언스 필드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가 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또 더 나아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운영하기 어렵고 투자를 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선행 연구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뭐 투자 이제 잘라버리고 이제 더 이상 안 해. 지금 빨리 돈 벌 수 있는 것만 집중해. 임원들의 단기 성과를 위해서 막 이렇게 부스팅하는 기업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아주 꾸준히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하는 거 보면은 약간 대인배적 마인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구글이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운드 스트림 토커나이저 같은 것도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엮어져 가면서 구글의 AI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대공학 해외 채널에서 이렇게 영어로도 계속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어 합편하신 분들 또 옆에서 영어 합편한 외국 친구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안대공학 스토어에서도 안대공학 굿즈들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질 좋게 많이 마련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소식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소식들 이렇게 요약해서 드리고 있기도 하고 재밌는 영상들도 이렇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